염창석 원장님, 수별 외에도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좀 어떨 때 이렇게 치약할 때 허리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10종 요통이라고 해서 그 이제 요통의 원인에 대한 분류를 한 10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10가지 중에서 외부의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의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예전에 그 고서에 이제 10종 요통이라는 표현을 썼지 뭐 척추관 협착증 또는 디스크라는 질환은 없었기 때문에 현대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 그 요즘에 나타나는 디스크나 아니면은 이 척추관 협착증이 과연 예전에 표현했던 그 요통, 10종 요통 중에 어디에 가깝냐를 이제 접근하는 건데요. 김태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흔히 말하는 습 또는 습열에 가까운 이런 형태가 많이 임상에서 볼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담음이라는 어떤 노폐물에 의해서 생기는 요통, 범주, 그리고 이제 기허 또는 기울과 같이 기의 순환의 문제로서 생기는 요통의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허 요통이라고 해서 어떤 그 나이가 들고 기운이 좀 쇠약해지면서 전체적인 기력이 좀 약해지면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흔히 저희가 이제 그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를 많이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이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보다 좀 더 나이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기운이 좀 약해진 상태에서 노인성 질환과 퇴행성 질환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4가지 범주 중에서 신호요통에도 많은 임상상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신호요통은 말 그대로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전체적인 기력이 좀 약해지고 그를 주변에 싸고 있는 근육과 아니면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그 인체의 조직 자체가 좀 쇠약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로서의 어떤 임상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담음 요통이나 그리고 기울 요통 같은 경우에는 담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 담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임상적인 어떤 증상의 특징은 뭐냐면 한쪽에 국한되어 있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뭐 허리가 아팠다가 다리가 땡겼다가 아니면 그 부위도 이제 좌우로 뭐 비정상적인 대칭과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게 많고요. 기울 요통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울이라고 하는 게 현대 병 중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어떤 화해 현상을 띠고 있는 그래서 기운의 순환 자체가 안 되는 형태로서 볼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는 이 척추관 협착증은 한약적인 어떤 분류 중에 이 4가지 가장 그 분류로서 생각을 해보고 치료적인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별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한의학적 관점에서 허리 질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앞서서 뭐 간단하게 한방 치료 방법 들어보긴 했지만 염창석 원장님, 그렇다면 뭐 침을 놓는 혈자리라든지 지압하면 도움이 되는 혈자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환자분 아까 전화 통했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실 꽤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수술도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고생을 하시면 지금도 이제 한의원이나 아마 동네 의원에서 많은 치료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잘 안 낫지 않습니까? 그쵸. 상당히 아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증상을 100% 치료하겠다라는 뜻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그래서 병의원 외에도 본인 스스로도 뭔가 좀 이 질환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척추관 협착증 수술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의 후유증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아까 김태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 자체나 아니면 그 골격 자체에 좀 변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 수치가 뭐 심할 때는 400이 넘을 정도까지 그렇게 와서 혼수 상태가 오거나 쓰러졌다 하면은 당뇨병성 신경무혈증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리가 저리거나 시리고 그래서 보행에 많은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이런 다리의 저림과 시림과 그다음에 그 유발 요인이 되는 허리를 좋게 할 수 있는 혈자리 몇 개를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아마 그 우리가 이제 다리 뒤쪽에 오금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죠. 오금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우리가 다리 대퇴와 하퇴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위인데 이 오금에 가장 많이 패여 있는 혈자리를 이제 위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 그 동맥이 좀 뛰는 혈자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근육과 그 사이에 좀 움푹 들어가 있는 혈자리인데 이 위중이라는 혈자리는 한의사들이 침이나 또는 사혈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실제 여기를 지압을 해주거나 마사지를 해줄 경우에도 허리와 그리고 이제 다리 뒤쪽으로 당기는 증상 같은 것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발바닥의 바깥쪽, 족 외과의 뒤쪽 편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 뒤쪽에 잡히는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이 아킬레스건이 위로 올라가면서 족 외과의 뒤쪽에 골륜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비골이 끝나고 그다음에 거골의 뒤쪽에 있는 혈자리인데 이 거골과 비골 뒤쪽에 있는 이 골륜이라는 혈자리도 침실로서 많이 응용하는 혈자리이지만 마사지를 해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다리 옆쪽으로 또는 뒤쪽으로 당기는 그런 어떤 증상들을 많이 완화시켜준과 동시에 허리까지 경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에 어떤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족삼리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족삼리는 이제 다리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태 쪽에
그 경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고 경골뼈를 이렇게 잘 만지면 그 슬개골 뼈에서 경골이라는 뼈를 이렇게 만지면 경골에 이렇게 좀 거칠거칠한 부위, 조면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서 약 2cm 정도로 그러니까 좌측 외측으로 2cm 정도 해당하는 그 위치 움푹 패인 자리를 이제 족삼리라는 혈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족삼리는 사실 허리 통증, 그다음에 다리의 비증 외에도 뭐 한의사들이 워낙 많이 쓰는 혈자리이고 마치 저희가 양생법,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거나 기력이 떨어진 분들한테 그런 자리를 마사지 해주거나 치료를 할 경우에는 몸의 기운도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둔부 쪽, 엉덩이 쪽에 있는 혈자리인데 그 다리 쪽에 보면은 우리가 대전자라고 해서 우리가 대퇴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위와 꼬리뼈의 어떤 라인을 잡아서 이 선 중에서 이 대퇴 쪽에 해당하는 부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위 위치를 이제 환도라고 합니다. 이 환도열은 마찬가지로 대둔근과 그다음에 우리가 좌골신경통에 해당하는 그 위치 같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극을 줄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호소하시는 그런 증상을 잡아주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위중혈과 족삼리혈 등 다양한 혈자리를 지압하는 게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창성 원장님, 이 밖에도 허리 근육을 완화할 수 있는 운동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 환자분은 지금 연세가 66세이시고 사실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우리 어떤 운동법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요즘에 이제 우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허리 질환을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고요. 요즘에 또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운동법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뭐 이제 몸짱 뭐 이런 형태로서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어떤 자세와 운동법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플랭크 운동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팔을 굽힌 상태에서 몸을 똑바로 펴줘가지고 자기 이제 허리와 그다음에 몸의 체형이 이제 일자로서 잡히게 하는 저런 자세를 갖게 해가지고 문제는 우리가 허리나 아니면은 이제 다리 쪽에 당기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코어 머슬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약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코어 머슬을 잡아주는 근육이죠. 이거는 비단 허리 쪽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추 디스크나 척추의 라인을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도움이 되니까요. 자세가 힘드시더라도 처음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하다가 그 횟수를 또는 그 어떤 그 시간 자체를 늘려가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플랭크와는 반대 형태로서 이제 브릿지 운동이라고 해서 몸을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와 둔부를 똑바로 일자 형태로 올려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세는 다르지만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를 체력이 좀 되신다면, 자세가 좀 나오신다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반복해서 훈련해 보셔가지고 근육 강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염창성 원장님, 임상에서 주로 어떤 환자분들에게 모려 많이 사용하시나요? 예, 앞서 이제 김태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열을 좀 잡아줄 수 있고 미안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정시켜주거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쪽에 이제 처방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뭐 시오가 연골모래탕이나 계지가 연골모래탕 같은 처방 예를 드셨는데 저도 실제 이제 화병 환자들한테 꽤 많이 씁니다. 화병이나 아니면 불안신경증 환자들한테는 사실 과거의 어떤 기록부터 현재 임상일까지 거의 모려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약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요즘에 뭐 스트레스나 화병 환자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염 환자나 이제 코골이 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 환자들 처방을 응용을 할 경우에도 초기에는 어떤 비염 포인트만 맞추다가 나중에 그 병이 이제 진전이 잘 안 되거나 안 나올 경우에는 꽤 이렇게 우열병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모려를 기본 처방에다 가미를 쓰면은 실제 그 임상 증상이 많이 좋아지거나 어떤 진도가 잘 나가는 경우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하나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는 범주 중에 하나가 이제 코골이 환자한테 모려를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코골이 환자들은 심장이나 폐 쪽 아니면 상부 쪽에 열을 많이 띠고 있는데 그게 실제의 실열이 아니라 허열을 띠거나 아니면은 기운이 소통되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그런 변화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골이 환자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에 있는 열을 밖으로 잘 발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를 과호흡해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몸을 배출시키는 그런 기능을 나타내니까 소리가 좀 커지고 그 결과가 심해지면은 뭐 심장의 열이나 폐의 열 때문에 수면중 무호흡 같은 문제가 생겨서 수면장애 같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환자들을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 치료할 경우에 모료의 함량을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우 환자분들은 되게 또 몸이 좀 차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의 금기증 중에 하나가 이제 몸이 되게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안 좋은 환자들한테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모래를 코골이 환자한테 잘 활용을 해서 임상에서 활용을 하면 좋은 경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